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문선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오늘 현장에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구 문화정책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의 문화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설립 2도를 맞은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과 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충장 22의 운영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개선 반응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숫자는 현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예결산 경영평가 자료 및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시하는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현재 상황을 냉정히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오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통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청장님, 재단이 어느새 설립 2주년을 맞았습니다. 설립 당시 우리가 품었던 기대와 비전을 되돌아보면 이제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1회 추경 예산 기준 예산이 전년 39억 3,494만 원 대비 31억 3,717만 원으로 약 20%나 낮게 편성되었습니다. 재단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사업 추진 역량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 구조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인건비 비중이 2024년 26%에서 약 34%로 8포인트 증가한 반면 사업비 비중은 반대로 60포인트에서 51%로 9포인트 감소하여 사업 추진에 제약이 우려됩니다. 절대 금액으로 살펴보면 사업비가 2024년 23억 7,310만 원에서 16억 646만 원으로 7억 6,664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있으신지요? 청장님, 실제 인건비는 8포인트 증가하고 사업비가 9포인트나 감소한 현재 예산 구조로 과연 효과적인 문화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에 있어 재단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사업 운영 전략은 있으신지요? 2024년 예산 집행률이 79%에 그쳤습니다. 전체 예산 39억 3,494만 원 중 30억 9,808만 원을 집행하여 미집행액이 무려 8억 3,686만 원에 달합니다. 재단이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닌지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문화로 생생축제 8,900만 원, 금남로 문화예술산책 2억 원 등 2024년 상당한 성과를 거둔 주요 사업들이 2025년에 폐지되거나 다소 대폭 축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8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구체적 사유는 무엇이고 특히 성과가 좋았던 주요 사업들이 2025년에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된 것은 재단의 사업 기획 및 추진 역량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단의 자체 수익 창출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 브랜드 상품 판매는 목표 4,020만 원에 대해 실적 1,391만 원으로 달성률 34.6%에 그쳤고 기부 후원금도 목표 1,000만 원에 대해 실적 400만 원으로 달성률 40%에 머물렀습니다. 전체 자체 수입의 목표 대비 달성률은 40.5%에 그쳤습니다. 충장 프렌즈 캐릭터 개발 및 운영에 관해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판매 실적이 목표에 34.6%에 그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른 지역 문화재단들이 기업 파트너십 및 네이밍 라이츠, 시민대상 유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특히 지역문화,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통해 자체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재단의 수익 모델 다변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단 인력 현황을 분석하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직원 18명 중 문화관광 전문 자격증이나 학위 보유자는 10명으로 55.6%에 불과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작년 퇴사자가 3명이나 발생했고 축제사업팀장을 비롯한 핵심 인력까지 퇴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2023년 경영평가에서 직원 교육시간 목표 50시간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단 직원의 44.4%가 문화관광 분야 비전문가인 상황에서 전문적인 문화관광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핵심 부서인 축제사업팀장의 단기 교체로 인한 업무 연속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버스컨 월드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입 예산 9억 원으로 재단 전체 사업비의 38%를 차지했으나 만족도는 7점 만점에 5.36점으로 보통 수준에 그쳤습니다. 관람객 수는 80~90만 명으로 발표되었지만 실제 체류형 관광객 증가나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전체 사업비의 상당액을 투입한 버스킹 월드컵의 만족도가 5.36에 그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고 있고 특히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숙박, 식음료 등 직접적인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2024년 우리 구 주민차 사업 참여자 현황을 보면 생활문화 동아리 771명, 문화소외계층 지원 555명, 문화예술교육 222명으로 총 1,548명입니다. 이는 동구 인구 10만 5천 명의 단 1.5%에 불과합니다. 동구민의 1.5%만이 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현실을 개선할 계획은 무엇이고 보다 많은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구조의 개편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충장 22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충장 22는 우리 동구가 74억 원의 소중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문화예술 복합 공간입니다. 도시 재생 선도 지역 3대 거점 조성 사업의 핵심 시설로서 충장로 상권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장 22 이탁 운영 및 변화를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2022년 상상호 운영 시 연간 9천만 원이었던 이탁비가 2023년 대동문화재단으로 변경되면서 연간 2억 3,5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지속적인 예산 증가입니다. 2022년 결산 1억 원에서 2023년 2억 원, 2024년 결산에서는 2억 6천만 원으로 매년 상당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비는 인건비 3명에 1억 500만 원, 시설관리비 7천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6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탁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현재 위탁 운영비 구성에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실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와 시설 관리비 7천만 원의 세부 항목별 내역과 전년 대비 증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충장 22년은 2020년 개관 당시 상상호에 이탁되었으나 5년까지 이탁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만인 2023년 5월 계약이 조기 종료되고 대동문화재단이 새로운 이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회기에 부서에서는 사무실을 레지던시 공간으로 사용하다 보니 본래의 기능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이유로 이탁계약을 종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사안이라면 초기 계약 체결 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상상호와 계약을 3년 만에 조기 종료한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설명해 주시고 대동문화재단 선정 과정에서 공개 경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참여 기간 수와 평가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충장 22는 국비 37억, 지자체비 37억 원, 총 74억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연면적 1883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레지던시 독립실 22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장 22 설치 운영조례 제4조에서 명시한 설립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조례 제4조 3호는 입주 작가 및 창 제작자들과 지역 상권 장인들 간의 기술 협업 플랫폼, 4호는 충장 22 주변 지역 콘텐츠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방식을 보면 입주 작가들의 개별 창작 활동에 치중할 뿐 지역 상권이나 주변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연계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조례 제4조 3호, 4호에서 명시한 지역 상권과의 기술 협업과 주변 지역 콘텐츠 연계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제 사례와 성과를 제시해 주십시오. 현재 대동문화재단의 운영 방식이 지역 상권 장인들이나 주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74억 투자 대비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성과 지표를 제시해 주시고 충장로 상권 활성화에 충장 22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구체적 사례와 데이터를 제시해 주십시오. 현재 충장 22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높은 운영비와 상대적으로 낮은 자립도입니다. 연간 2억 4천만 원의 운영비는 결국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시설 내 카페 운영 수입, 레지던스 유로 운영 수입 등을 통해 자립도를 높이고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운영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치를 제시해 주시고 시설 내 수익 창출을 통한 자립도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구 문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청장님,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내 사립등록미술관 및 박물관 8개소에서 연간 구비 3,2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미술관별 2025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비운박물관은 5월 조각보로 이어가는 평화 하브 세상, 우재길 미술관은 5, 6월 우재길 특별기획전, 무등현대미술관은 5, 6월 무등현대미술관 환경 캠페인 등으로 추진 시기가 각각 분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가 인문, 문화, 예술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울림동에 위치한 의제미술관 등 5개 세운 미술관의 사업을 인문축제와 연계하여 미술관 노드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해당 미술관 대표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에 위치한 은암미술관 등 3개소에서는 광주 문화유산 야행, 5.18 민주항쟁 기념행사, 충장축제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향후 공모 시 우리 구의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 2025 광주 국가유산야행에서 광주 아트패스를 통해 1박 2일 숙박 패키지를 선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아트패스는 우리 광주의 문화예술 관광자원을 스마트 기술과 융합하여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일상 속 예술여행 플랫폼으로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야행 행사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숙박 패키지를 상시 패키지로 개발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자유여행을 즐기는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광주 문화유산은 물론 광주 폴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우리 구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거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께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하여 다음 5가지 핵심 개선 방안에 대한 청장님의 명확한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수립입니다. 인건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업비를 확대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문화, 관광, 전문 인력 비율을 높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익사업의 혁신적 다변화 추진입니다. 유로 교육 프로그램, 관광상품 개발 등 수익사업 다변화를 통해 자체 수입을 확대할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 혁신입니다. 더 많은 동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 전환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성과 책임제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목표 달성률이 조저한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 원칙을 도입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충장 22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혁신 방안의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성과 기반 운영 지원제의 과감한 도입입니다. 자립도, 레지던시 가동률, 충장로 상권 연계 등 구체적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 한편 성과 향상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과 정기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 구조의 근본적 정상화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적정한 인건비 비율 유지와 프로그램비 확대 그리고 분기별 재정 현황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젊은 이용자층 확대와 충장로 상인 협력 프로그램 정례화를 통해 지역 상권과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과평가제의 체계적 도입입니다. 개선 방안들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운영체계 도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억 원이라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충장 22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진정한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제시한 미술관 연계 활성화, 숙박 패키지 상시화 등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의 문화관광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청장님의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지혜 의원님께서 첫째, 광주 동구 문화관광재단 운영 개선 방안 및 이행 의지, 둘째, 충장 22 운영 개선 방안 및 이행 의지, 셋째, 문화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번째, 동구 문화관광재단 운영 개선 방안 및 이행 의지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인문문화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범 2년차를 맞이한 동구관광문화관광재단은 문화자원 발굴 및 문화 콘텐츠 개발과 관광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주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함께하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재단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재단 전체 예산은 39억 3,490만 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10억 2,359만 원, 사업비 23억 7,310만 원으로 인건비 26%, 사업비 6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차 추경에 따른 재단 전체 예산은 31억 3,717만 원이며 이중 사업비는 16억 646만 원으로서
인건비는 10억 8,130만 원으로 사업비는 9.1% 감소하였고 인건비는 8.6%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자체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최소한의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전체 예산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면서 전체 예산 대비 사업비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인건비는 자연 상승분만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재단은 주민의 일상 속 문화 접근성 제고 등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외부 공모 적극 참여로 재원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는 생활 밀착형 예술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비비 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단의 2024년 예산의 미집행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2024년 결산 기준 집행 잔액은 총 8억 3,686만 원으로 주요 미집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남로 시민문화광장 조성사업비 2억 원은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사업으로 변경되어 불용 처리하였고 대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예산 1억 원은 국비 공모사업비로 추진하여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결혼 미보충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 5,600만 원, 예비비 등 1억 원, 예산 절감한 일반 관리비 등 1억 6천만 원, 버스킹 월드컵의 7개 사업의 집행잔액 2억 원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성황리에 개최된 문화로 생생축제는 올해 동구 동아리 재능장터로 명칭을 바꾸어 지난 6월 빛의 읍성 인근에서 동구 생활문화 동아리 회원들의 재능 기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세 번째, 수익사업과 자체 수입 부족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기관의 캐릭터나 굿즈 사업은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공익성을 기반으로 지역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중장기적인 홍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 사업 조성을 위한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장 프렌즈 캐릭터 또한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23년부터 2개년간 총 1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굿즈 71종 16,500여 개발 제작에 사용된 초기 투자 비용으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큰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수익 창출을 위하여 판매 유통망 다각화 및 홍보 강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실적을 점진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체 수입 재원 확보의 주요 방안 중에 하나는 기부 및 후원금의 확대라고 생각하며 광주가 문화예술 도시인 점을 고려할 때 문화재단의 기부 활성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주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문화 콘텐츠 기반 스토리텔링 개발, 기부자 대상 문화적 리워드 연구, 기업 후원 유치 협력 모델 구축, 기부 참여 캠페인 전개, 문화행사 연계 기부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단의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연구기관이 아닌 실행 중심의 기관으로 타 재단과 마찬가지로 문화관광 분야는 현장 경험과 실무 능력을 갖춘 경력직 중심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젊은 세대에게 이직은 단순한 이탈이 아닌 성장 기회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직률은 비단 우리 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단 직원들의 전문성과 함께 공감 능력, 현장 이해도, 창의성, 협업 능력 등을 고루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수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버스킹 월드컵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킹 월드컵은 충장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한 콘텐츠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거리축제라는 충장축제의 특성을 살려 거리 공연에 적합한 버스커들이 음악을 선보일 수 있도록 구성한 축제입니다. 이를 통해 타 축제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투자 대비 성과를 분석하는 정량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광주와 충장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광주라는 도시를 국내에 알리는 정성적 효과 또한 매우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2024년 예선에는 58개국 781개 팀 총 2,143명의 뮤지션이 참여한 바 있으며 이는 도시 브랜드 가치 양상은 물론 지역 주민의 문화 감수성과 참여의식 제고에도 기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돼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충장축제와 더불어 버스킹 월드컵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해 전문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유의미한 자료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주민 체감 효과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입니다. 주민의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체감 효과는 관람 인원이나 참여자 수와 같은 수치로도 판단할 수 있지만 공익적 관점에서 볼 때 참여자의 정서적 만족, 인식 변화, 공동체 소속감,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비정량적 효과 역시 중요한 성과로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참여자의 만족도와 인식 변화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체감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 분석하여 더 많은 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지역 고유의 자산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익실행기관으로서 우수 사례 벤치마킹, 제도 개선, 재단 안정화, 전문성 강화, 직원 교육 등 다양한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며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문화국장 임덕시입니다. 이지혜 의원님께서 첫째, 총장 22 운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및 이행 의지, 둘째, 문화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신 총장 22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운영비 급증 문제,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 74억 투자 대비 성과와 실효성 평가,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장 22는 지역 작가를 비롯한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충장로 사후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후 기회를 확대하는 등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공공문화시설입니다. 다만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자립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탁 운영비 급증 문제와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장 21을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2020년도에는 총장 22의 레지던시 공간의 수익 창출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산정하여 원가 절감 모델을 바탕으로 위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예상만큼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한 문화행사의 전면 취소, 방문객 감소 등 운영 수지 악화로 인해 수탁자가 2023년 1월에 운영 포기를 공식 통보함에 따라 관련 절차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새로운 수탁기관을 모집할 당시에는 공공시설관리, 안전관리, 상주 인력 등 고정적인 유지 비용과 수익 창출 여건의 한계, 지역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공익성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의 위탁비를 재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설 관리비 7천만 원은 제세 공과금 및 보험료, 소규모 시설 관리비 등을 위한 필수 경비로서 초기 운영부터 유사하게 소요되는 비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신규 위탁업체 선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수탁자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공식적으로 이 수탁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신규 수탁자를 모집하였고 그 결과 4개 업체가 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 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정량 및 정성평가 등 심사 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위탁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동구의회 보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수탁자 협약을 체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74억 원 투자 대비 성과와 실효성 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장 22는 부지 매입비 27억 원을 포함하여 총 74억 원 사업비로 조성된 문화복합공간으로 침체되었던 청장로 사후가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적 거점 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 조례의 내용은 총장 22의 핵심 운영 방향이자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장 22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단기 입주 작가를 포함하여 약 380여 명이 레지던시 공간을 이용해 왔으며 지역 작가들을 포함하여 시행한 팔방미인 레지던시 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및 성과 공유 등을 통해 총장로 사후가 장인들과의 지속적인 연계 교류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상권과 협업을 위한 명인명장 상설과 운영, 상권 연계 전시회 등 2023년부터 지금까지 40여 회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과 주민들의 정기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한편 지역 특화 콘텐츠와 연계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단기간에는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구조로 이루겠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 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실질적인 협업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총장 22가 상권 르네상스 사업, 지역 축제들과 연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여 유동인구 증가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이행 의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장 22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배치와 시설 관리 투자 비용에 투입되는 경상 경비는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으로 현 시점에서는 획기적으로 경상비를 절감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익 공간인 1층 갤러리를 1층 카페를 갤러리 공간으로 병행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레지던시 공간을 포함한 공유공간 대관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서 수익률이 개선되어 운영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차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총장 22의 기본적인 개선 방안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는 기존 운영기관과 일수탁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립도 등의 지표를 단기간에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실적 관리와 성과 평가 등을 통해서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2027년 재위탁 추진 시에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자립도 및 시설 활용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미술관, 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축제 연계 활성화 방안, 강주 국가유산 야행 숙박 패키지의 상시화 방안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술관, 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축제 연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주시에 등록된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의 대부분이 동구 울림동 및 시내 권역에 집적화되어 있다는 점은 동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자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미술관 및 박물관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후의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문화시설 기반 활성화를 위해서 2021년부터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술관 및 박물관 지원 사업의 우리구 축제 및 행사와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며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무등산 인문축제 기간에는 의제로 권역의 의제미술관을 비롯한 인근 5개 미술관에서 기획 전시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 2개소는 우리구 지원사원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비움박물관은 강주 국가유산야행 기간에 야간 개방과 함께 지식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으로 포함하여 운영하였고 5.18 민주화운동 행사 기간에는 조각보 손가방 만들기 및
주먹방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은암미술관은 5월 미술제와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특별한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는 우리구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관별로 외부 공모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공모 시 우리구의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단소 조항 신설 제안에 대해서는 관별로 고유한 기획 방향성과 자율성 또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방적으로 조항 신설보다는 추 관장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후 예술 기회 제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개선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광주 국가유산 야행 숙박 패키지의 상시화에 관한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디너 패키지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광주 국가유산 야행은 머무는 관광 실현을 위해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는 하룻밤이라는 테마로 숙박 패키지를 최초로 운영하였습니다. 지역 유산의 매력을 밤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패키지는 지역 식당, 호텔, 광주극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단순한 숙박 제공을 넘어 패키지 이용자들에게는 야행 해설사 동행 투어, 야간 조명 연출 문화유산 관람, 지역예술인 공연, 비건 조식, 광주극장 영화 관람권 제공 등의 풍성한 콘텐츠가 제공되었습니다. 특히 광주 유일의 스마트 관광 플랫폼인 광주 아트패스를 활용하여 운영된 이번 숙박 패키지는 지역문화유산과 관광객을 24시간 연결하는 문화체류 플랫폼으로서 주목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 및 숙박업계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의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현재 광주 아트패스를 통해서 체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 공연 전시 할인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상시 판매하고 있으며 광주 폴리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주요 전시 공연과 연계한 숙박 패키지 상품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동구 대표 관광 상품으로 동구 칠성 코스를 기획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스토리텔링을 개발을 완료하였고 더순트 동구 친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체험과 미식을 결합한 관광 상품으로 구성하여 오늘 8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동구는 다양한 상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해서 문화관광 대표 도시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열심히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청장님과 인문문화국장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서 몇 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단 관련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드리려 하였으나 세부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 인문문화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문문화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충장 프렌즈 굿즈 사업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목표치 34.6%를 달성한 상황에서 저희 답변에 보면 중장 홍보 효과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 중장 홍보 효과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그랬는데 왜 애초에 판매 목표액을 4,02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의원님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공기관의 캐릭터나 이제 굿즈 사업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브랜드를 이렇게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도 그러고 이제 저희가
많은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했으나 지금 일반 기업에서 만드는 굿즈 상품은 되게 다량화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제작 단가라든가 판매 단가가 좀 낮은데 저희는 예산 실정이 있다 보니까 소량의 제작으로 들어가서 판매 단가가 높아서 좀 판매 실적이 조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굿즈 판매 유통 채널을 좀 다각화해가지고 판매 실적을 좀 높이고 또 저희가 이용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굿즈 판매를 이렇게 이용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근데 목표액을 애시당초 그런 취지로 하셨으면 굳이 4,020만 원으로 잡을 필요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가 좀 궁금합니다. 그 답변이 제대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셨는 건지. 이제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매 유통 채널을 뭐 온라인이라든가 다른 방향을 조금 크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행사에 한번 이렇게 충장축제 행사에 판매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좀 소량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가지고 싶은 제품들보다는 우리 상품의 지역의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어낸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 실적이 조금 항상 같이 저조한 해왔기 때문에 것은 알고 사실입니다. 있어서 설명 그거는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고요. 다음에 이제 좀 더 정확한 명확 기준이 계시면 다시 한번 사적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답변에 보니까 공공성을 바탕으로 브랜드 홍보와 중장기적인 홍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이렇게 홍보 위주로 갔을 때는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공익성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정량적 수치로 하기가 되게 힘든 것은 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성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정량적 수치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판매 실적이 가장 큰 뭐 이렇게 수치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캐릭터 인지도 변화나 SNS 노출 수치 같은 거를 제시해 주시면 네네. 사업 성과를 더 명확히 이해할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올해 평가서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좀 반영해서 촘촘하게 네네. 좀 성과 지표를 개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째, 인력 관리 부분입니다. 핵심 보직이신 이제 충장 사업팀장님을 포함해서 이직률이 좀 높았고 물론 답변에는 보통 일반적인 거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이 답변에 대해서 젊은 세대의 성장 기회 인식으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인력 이동으로 통해서 이제 축제 기획이나 업무 연속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제 본답변에서도 의원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조금 단순한 뭐 이직이 이탈로 보질 않고 성장 기회로 이렇게 판단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좀 이직률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축제 추진의 영향이라든가 업무 추진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력 채용할 때도 축제 개장이 여러 군데서 축제를 하셨던 분 경력직이 들어왔기 때문에 축제 진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직률 이렇게 제고에 좀 많은 노력을 하고요. 직원 역량 강화라든가 또 직장 분위기 이렇게 쇄신 또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조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서에도 교육과 연수를 통해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이제 강조하셨고요. 네네. 이랬을 때 이제 계속 이게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네. 올해 처음이 아니고 본예산 수립 시에 교육 관련해서 이제 충분한 숙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반영하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전 교육과의 차별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일단은 업무 역량 강화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이제 경력이 있는 사원이 돌았어도 또 문화나 그 관광 분야가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초빙 강사를 들여가지고 교육 역량을 조금 시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언어적인 부분에 버스킹 월드컵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조금 필요해가지고 영어 부분 또 그 재단 내에서도 직원들끼리 조그만 소모임을 해가지고 워크숍을 통해서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좀 성과가 있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조금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별로 이제 체감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버스킹에서는 그걸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재단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은 실질적인 방안들에 관해서 특히 젊은 직원들 측면에서 보면 보상 체계나 근무 환경 개선 등에 관한 고민이 좀 더 특별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관한 뭐 대책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과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고 또 직장 내에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재밌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과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늘 재단에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구했다고 네. 하니까 이 직원들이 이 재단을 사랑하고 계속 네.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는데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셋째 이제 버스킹 월드컵의 성과 관련입니다. 9억 원 투입한 사업의 만족도가 5.36으로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꾸 청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도 이제 정성적 효과만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정성적 효과를 어떻게 객관화해서 측정하실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참 이제 고민이 저희도 많고 지금 미래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나갈 건가 이 앞에 한번 재단과 같이 논의를 청장님 모시고 했었는데요. 정성적 평가가 수치로 이렇게 나오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충장축제를 글로벌 축제를 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콘텐츠인 만큼 충장축제가 이렇게 브랜드 가치는 좀 제고됐다고 봅니다. 해외에 많이 알려졌고 또 광주의 브랜드가 외국에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 알려지면서 55개국이나 참가했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가치의 성장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량적 평가의 수치라든가 뭐 경제계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개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 이렇게 우리도 이제 버스킹 월드컵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전문성은 좀 뛰어난데 대중성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대중화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이런 축제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9억 원으로 했을 때도 이랬는데 이제 올해는 5억 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사항들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주민들이 충분히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고 네네. 주민들 속에서 주민들이 버스킹 충장축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민 속에 있는 버스킹은 아직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광장에서 보았듯이 다 인식하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네. 그에 대해서는 정말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답변을 바탕으로 살펴보니까 기편성된 25년까지는 이미 우리가 이미 계획한 대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매번 이제 건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이 주인공이 되고 조그만 소규모 버스킹을 하더라도 정말 곳곳에서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재원은 있습니다. 동구민들이 굉장히 흥이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무대만 마련돼 있으면 네.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참여하실 분들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짜 3년 내내 제시를 했는데 많은 곳에 이제 버스킹 주민들이 참여할 곳들을 좀 소규모 무대장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이것들은 조금 덜으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검토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하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주민대화 대화에서 송알동 동아리 문화예술 동아리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기존에 계획된 대로 버스킹 월드컵을 추진하고요. 내년에는 대중화 또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버스킹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의원님이 제시했던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무대를 각각의 길거리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무대 조성해가지고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버스킹 대회로 대중성을 좀 넓혀가겠습니다. 네, 저희 의원님들이 매번 모든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고요. 내년 축제에서는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더 강화해서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매번 한다고 해놓고 지금 3년간 지켜봤을 때는 저희 눈에 띄는 게 없어서 그럽니다.
이제 정량적으로 경쟁력 파급하거나 소비효과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저희가 실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는 없고 영역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허락하신다고 하면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예배 영역을 발주해서 정확한 수치로 계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항상 좀 가슴에 새겨서 이게 정말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들입니다. 꼭 네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충장 20이 관련해서도 역시나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하셨기 때문에 네네. 네. 그때 이제 답변 PPT 준비해 주십시오. 답변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제 답변서에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약 380명의 레지던시 공간을 이용해왔다고 하셨지만 충장 22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거요. 네. 269명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2024년 성과 보고서에는 259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장님, 같은 시설에 같은 기간 실적에 대해 왜 이렇게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걸까요? 먼저 이제 숫자 이렇게 집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범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각각 이제 380여 명은 올 6월 달까지 2025년 6월 달까지 이렇게 집계를 낸 수치고요. 259명은 2024년까지 집계를 낸 수치인데 매달 올개에 대한 누계는 맞는데 이 올개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몇 명의 숫자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23년 관영에 24년까지 똑같은 거를 여기다는 옮겨 적어 놓은 건데 저렇게 10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런 사소한 실수는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에서 좀 저희가 정말로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런 것부터가 했을 때 어떻게 정확한 성과 평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까? 좀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둘째 이제 레지던시 운영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제출된 입주 현황 자료를 월별, 호실별로 이제 세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몽골 사절단, ACC 교육생, 청년 유네스코 등 단체 방문객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이름만 레지던시뿐 사실상 외부 단체를 위한 약간 게스트하우스나 무료 숙박 시설처럼 좀 운영된다고는 느낌도 있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의원님이 좋은 제안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레지던스 공간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선진 사례를 보니까 지금 추세는 공간의 일이 대우도 중요한데 또 창작 지원금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협약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갖고 그 전에 2000년도에는 우리가 공간을 대여하다 보니까 너무 장기 체류해가지고 약간의 주거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입찰을 통해서 공고 모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작가들이 이렇게 참여에 조금 미비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제안 주시면 좀 반영을 하고 앞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좀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레지던스 공간으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본 조례에 맞춰서 그 질문으로 나아가려고 지금 이 질문을 먼저 드린 거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국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만 이게 심각한 것이 22개의 독립실 중 순수하게 장기 입주하여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는 처음에 저희가 상상할 때는 7개 팀이 있었고 24년에는 5개 팀이고요. 25년에는 단 3팀에 불과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런 거는 단기 단체 방문객을 제외하고 순수 장기 입주 작가 기준으로 진짜 22개실의 연평균 실제 가동률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정말 저희가 충장 21을 만들었을 때 그 본연의 지역 예술가들을 이렇게까지 배제하는 이유를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한번 좀 먼저 설명을 드렸었는데 막처음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장기 체류 이렇게 작가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거주를 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 형태로 가는 경향이 솔직히 컸습니다. 거기가 레지던스 공간으로 창작 활동보다는 주거 형태로 가는 일은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서 제가 재위탁할 때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모집 공고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입주를 시키자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또 지역 예술인들이 한 600여 명 되거든요. 이분들에게 모두에게 이렇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막 1년, 2년 이렇게 체류한 것보다는 한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으로 해가지고 단기 체류자로 해가지고 모집하는 것도 여러 명에게 기회 제공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 방향이라든가 개선 방향을 모색해가지고 다음에 재입학 할 때는 좀 더 레지던스 공간으로서 활용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출발할 때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네네. 경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지역 예술가들이 거기에 거주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지역 예술가들이 살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랬을 때 그들이 나가는 것만이 꼭 해결책이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 문제가 안 되는 이런 분들만 맞는 게 정말 이 상상호를 만들었던 취지에는 저는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꼭 저희 지역에는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네. 그분들을 함께 안고 그분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뭐 주거 개념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저희가 헤아리고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반영해 주시고요. 방금 네, 말씀하신 거 알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셋째,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조례상의 설립 목적이 정말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충장 22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는 분명히 입주 작가 및 창 제작자들과 지역 상권 장인들 간의 기술 협업 플랫폼 구축과 충장 22 주변 지역 콘텐츠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장 22 이제 사무 분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제 분장 사무 거기에도 읽어봐도 충장 사호가 주변 지역 콘텐츠 연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추진이 명확하게 저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2024년 성과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 많은 사업 중에 국장님 혹시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좀 국장님께서 하신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충 네네. 사진만 봐도 네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권 연계 관련 사업이 대표 활동에 충분히 반영되어지지 않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사업들이 저희 충장 상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충장 21을 저희가 한 4단계로 지금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 2단계는 지역 입주 작가들에 대한 예술 창작 공간 제공이라든가 플랫폼 조성을 1, 2단계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입주 작가들하고 지역 연계 사업을 했고 지역 장인들하고 기술 협업 플랫폼 조성,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4단계에서는 지역 콘텐츠 연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단계와 4단계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완 발전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충장 상권 활성화 연계 방안 또 지역 자원들과 연계 방안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조금 구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결국에는 이제 이 거점 시설을 통해서 지역 콘텐츠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희는 좋은 인적 자원이 저희 충장동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으로 거기에 거점 시설이 지어졌는데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서 질문했고요. 이제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다행히 2025년에는 시민장터 플리마켓도 하시고 치타 의장대 운영을 하시고 충장 상인 초상화 프로젝트 등 지역 상권 연계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거 한 가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충장 상권 활성화에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될지도 정말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부정적인 측면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회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13번까지 충장 띄워주세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상반기에 9개 정도를 추진을 했고 거기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게 노르자랑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가 청년들 빈지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팝업 스토어 이것도 조금 인기가 좋았고요. 하반기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큰 사업은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충장
치타 의장되는 청장로 사후가 상인회하고 협의가 완료됐고 이달에 지역 주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가지고 한 8월경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사업이 문화역량으로 해가지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장로 5방으로 통하라. 이거는 이제 한 60여 명의 지역 예술가 또 상인들 그다음에 로컬들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구상하는 사업인데요. 포토존하고 한복 체험, 그다음에 충장 사랑방, 우리 동네 패션 한 가지만 하라고 했는데 너무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협력 가게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체험하고 또 상권화할 수 영향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그리고 2020년 개관 이후 5년간 특히 대동문화재단이 위탁받은 2023년 이후 2년간 조례에 명시된 핵심 목적인 지역 상권과의 기술 협업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서 거둔 성과가 전무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당초에 잘해보려고 성과 계획서를 이렇게 잘 내셨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이제 사업과의 도매상가 가지고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과의 연계성이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완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지역 상권과 연계하고 또 명인명장과 연계해서 새로운 콘텐츠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장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과평가 시스템의 전면 혁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운영 방식은 조례의 핵심 목적과 좀 다소 어긋나 보이고요. 단순 시설 대관과 이제 숙박객 유치에만 좀 머물러 있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74억 원을 투입한 충장 21을 단순히 부동산 임대료가 좀 주가 됐다 이런 누명을 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부장님이 차기 위탁기관 선정 시에도 이제 이걸 선정하고 운영을 평가하실 때 지역 상권 연계 사업화 실적을 꼭 핵심 평가 지표로 설정하여 조례의 목적이 정말 달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네, 해당 시설이 공공문화시설로서 수익성보다는 이제 공익성의 가치를 우선으로 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정량적인 성과 지표 관리에도 주민 만족도라든가 시설 운영 자립도를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서 내년에는 이런 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꼭 잘 행동으로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도 안 좋으신데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재단이 어느새 설립 2년차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감성보다는 데이터와 성과로 말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진정성 있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현 시점에서 정확한 진단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4억 원은 국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충장 22가 더 이상 목적 없이 표류하는 유령선이 아니라 충장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진정한 문화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과 강력한 이행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